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잠시 고별 방송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4.15 총선까지 주권방송의 단상을 잠시 쉬려고 합니다. 다른 방송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은진 TV에서 4.15 총선까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총선 이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잠시 고별 방송입니다. 한 3개월 정도 겠네요. 자, 총선 이후에 다시 찾아뵙겠는데요. 몇 가지 좀 주제로 말씀 좀 드리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자, 지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WHO에서 재난 선포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대책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질병 방어 그리고 퇴치 조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자각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이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반정부 여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체돼야 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계에서 퇴출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제발 이런 문제조차 정치화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악마의 움직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은 한국 정치의 과제와 역사적 임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중요한 21대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죠. 우리가 촛불 항쟁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그것이 이제 국회 교체, 촛불 혁명이 더 전진을 하고 정치를 교체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4.15 총선이 위치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정치의 과제, 임무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한국 정치의 뿌리와 성격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한국의 정치 체제, 이것은 미국이 만들었다. 미국이 만든 대한민국 정치 체제다. 친일파들이 청산되지 않고 못하고 미국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고 이들이 반공, 반북을 기치로 민주, 통일, 독립 세력들을 말살하고 토벌하고 친미, 반공, 반북 체제를 수립한 것이 대한민국 정치의 실상이자 뿌리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일, 친미, 반공, 반북 이러한 정치가 한국 정치, 한국 주류 정치의 성격이죠. 이것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분단 70년의 한국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역사는 어땠겠습니까? 한국 정치는 이러한 미국에 의해서 구축된 미국을 위한 4대 매국 정치, 이 정치 체제를 부수고 진정한 민주주의, 민중주권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한국 정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민중들이 민중 자신의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서 민중 자신의 정당 건설 운동을 벌여왔죠. 공개적으로 혹은 지하에서 정당 건설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민중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죠. 자, 이러한 진보 정치, 이러한 한국 정치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친일, 친미, 반공, 반북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대표적인 사건들이 진보당 사건이 있었죠.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 사건이 있었고요. 난민전, 인혁당 등등의 지하당 운동이 있었고요. 또 가장 가깝게는 통합진보당 해산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민중당이 건설되고 여러 가지 진보 정당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자, 토착 외부 세력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70년 분단 정치 세력들이 우리 민중들의 정권, 민주적이고 통일적이고 민중 자신의 정권인 이 정권을 세우는 이 정치 운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진보 정당 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했던 역사가 70년의 역사였습니다. 북의 사주를 받았다.
친북 조직이다, 이적단체다, 종북 세력이다. 이러한 갖가지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서 이들이 진보 세력들이 대중과 결합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자신의 정치 체제를 유지해왔던 것이 70년 한국 정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 분당 적폐 정치 적폐들이 그러한 논리로, 그러한 이데올로기로 자신의 기득권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 세력 말살 과정이었다. 70년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의 검찰들의 논리, 경찰들의 논리가 그런 논리죠. 촛불혁명 이후에도 이런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검찰이 그렇죠. 자유한국당, 조중동, 미국, 일본, 우리 공화당 같은 세력들이 철저하게 반문재인 정권의 기치를 걸면서 친북 정권, 주사파 정권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 지금 이런 거고요. 그 싸움의 연장선에 있는 4.15 총선, 올해 총선이 다음 단계 새로운 촛불혁명의 전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후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오랜 과제, 근본적인 과제는 그래서 외세를 청산하고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고요. 분단 내에서와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죠. 그것이 70년 진보정치운동, 진보정당운동, 민주정부 수립운동의 기본 지향과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대중들이 작년부터 토착외교 청산이라는 기치를 들었죠. 외세에 기생하고 외세의 이익을 앞장서서 관찰하기 위한 정치를 벌이고 있는 이러한 토착외교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이번 총선에서 청산하자.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 단계 요구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분단 정치, 4대 정치를 청산하는 길로 이어지겠지요. 자,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에서 지금 중요한 과제, 외세로부터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문제, 분단을 해서 통일을 이루는 문제,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올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70년 기득권, 반공, 반북, 친일, 친미 세력들을 청산하는 것이 현실이 가장 중요한 한국 정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진보정당을 키워야 됩니다.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했던 2000년대, 그리고 진보당, 예전의 진보당, 조봉암 진보당 50년대 진보당 활동을 보듯이 평화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운 첫 진보정당, 그리고 2000년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원내 진입, 이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권위주의가 상당히 축소가 됐고요. 국민들의 권리가 더 신장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착외교를 청산하는 것과 함께 진보정당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국 정치의 새로운 길, 새로운 혁신이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15 총선 승리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이번 총선을 잘 맞이를 해야겠는데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착외교 청산과 진보정당의 성장 발전, 이것이 두 마리 토끼일 수도 있는데 하나로 또 이어져 있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승리,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선거에 뛰어듭니다. 출마는 아니고요. 진보정당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민중당 후보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 저도 현장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은진 TV, 빠르면 다음 주에 방송에 새로운 방송이 나올 텐데요. 김은진 TV로 오셔서 함께 봐주시고요. 4.15 총선 이후에 주권방송의 단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